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평균 매출 성장률은 20%가 안 돼요. 양극재 업체는 100%씩 매출 증가하는 회사도 많은데 5대 천왕의 평균이 52%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5대 기업 평균이 52%고 셀 기업은 평균이 20%도 안 된다니까요. 10%대라니까 평균이. 성장률의 폭을 봤을 때 셀업체보다는 양극재 업체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수급의 차이가 있죠. 양극재는 기관들이 똘똘 뭉친 정말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죠. 근데 셀은 기관들이 좋아해요. 근데 기관들 엄청나게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열심히 사는데 개인들이 안 사주니까 안 오르죠. 지금 2차 전지는요, 극명하게 개인들 산 종목들이 훨씬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네, 이유가 있죠. 양극재가 전체 시장이 55% 정도 성장을 하고요. 배터리셀도 대단하죠. 배터리셀은 30% 정도 성장해요. 그러니까 뭐죠? 성장이 더 많은데 매출과 이익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절대 규모는 뭐 비교가 안 되죠. LG 엔솔이 뭐 올해 같은 경우 매출 얼마죠? 지금 매출 규모로는 게임이 안 돼. LG 엔솔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아마 양극재 단에서 매출 제일 좋을 거로 보는데 한 10조 정도 예상하잖아요. 근데 LG 엔솔 매출 얼마죠? 올해 2023년 기준으로 36조예요. 4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워낙 볼륨 사이즈가 큰 건 맞는데 성장률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제가 이제 셀 기준으로 보니까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평균 매출 성장률은 20%가 안 돼요. 물론 SK 이노베이션이 석유화학 사업부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지만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성장률이 좋아요. 매출 연평균 35% 성장하고 대단해요. LG 엔솔은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요. LG 엔솔 매출은 연평균 35%고 영업이익률을 95% 성장하는데 양극재 업체는 5대 천왕의 평균이에요. 평균 100%씩 매출 증가하는 회사도 많은데 5대 천왕의 평균이 52%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5대 기업 평균이 52%고 셀 기업은 평균이 20%도 안 된다니까요. 10%대라니까 평균이 5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월등하다. 그리고 양극재 평균, 양극재 영업이익 평균은 64%예요. 근데 배터리 셀업체 이익 증가율 평균은 40%가 안 돼요. LG 엔솔만 3년 평균 96% 나오고요. 삼성 SDI 뭐 성장은 하는데 26%예요. SK 이노베이션도 이익은 성장하는데 20%대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결국은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 좋아지는 그 성장률의 폭을 봤을 때 셀업체보다는 양극재 업체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양극재 업체가 훨씬 더 실적이 폭풍 성장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셀업체는 너무 무거워요.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LG 엔솔 시가총액이 126조예요. 126조 1% 올리려면 1조 3천억이 필요해. 그죠? 자, 양극재 1등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몇 조죠? 예, 26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쉽겠어요, 주가를 올리기가. 당연히 양극재가 쉽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에코프로비엠 다 1등이잖아요. 수급의 차이가 있죠. 양극재는 기관들이 똘똘 뭉친 정말 강력한 팬덤이 형성돼 있죠. 근데 셀은 기관들이 좋아해요. 근데 기관들 엄청나게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열심히 사는데 개인들이 안 사주니까 안 오르죠. 지금 2차 전지는요, 극명하게 개인들 산 종목들이 훨씬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개인들이 많이 산 게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잖아요. 그나마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대단한 게 기관들이 열심히 파는데도 개인들이 사주셔가지고 수익률 다 땡겨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달라질 거다. 왜냐? 2차 전지 관련된 ETF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LG 엔솔을 안 담는다? 안 담을 수가 없거든요. 아, 주가 변동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하락률이 기본적으로 양극재 업체는 30%가 훨씬 뛰어넘고요. 배터리 셀 업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LG 엔솔은 고점도 낮긴 하지만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하락률 자체도 10%대예요. 15%예요.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안 움직여서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2년 내에 뛰어넘죠. 근데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써요. 전기 선박, 전기 트럭, 전기 버스,
심지어 도심항공 모빌리티 들어보셨죠? UAM. 거기도 배터리가 쓰여요. 전기 관련된 모빌리티는 다 배터리를 쓸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LG 엔솔이나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LG 엔솔이 삼성전자를 뒤집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LG 엔솔은 굉장히 장기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나는 엄청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런 분들의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LFP 배터리는 그 박 이사님도 너무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이니케 양극재 못 팔아서 LFP 배터리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LFP 배터리를 완성차 업체들이 야 우리가 5% 10% 중국보다 더 비싸게라도 너네한테 받고 싶어. 걔네가 고객사가 요청해가지고 만든 실제 엔지니어한테 확인도 해봤어요. 중국은 우리를 엄청 견제하는데 우리는 우리 본연의 거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중국이 뭐 미국에서 승인받든 말든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은. 중국만 그렇게 생쇼하고 난리치는 거고 우리는 일단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돼서 LFP가 중국이 BYD랑 CATL LFP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니케 양극재 같이 하는데 LFP가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는 거고, LFP 관련돼서 중요한 게 완성차 업체들이 LFP를 많이 써줘야 되는데 지금 유럽의 LFP 침투율이라고 하거든요. 신차 기준이요. 3%가 안 돼요. 지금 2.9%고요. 미국은 조금 늘어났지만 그래도 9.7%예요. 그러니까 LFP가 생각만큼 폭풍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 차종으로 봤더니 테슬라만 LFP 채택률이 70%가 넘고요. 다른 완성차 업체는 40% 미만이에요. 테슬라는 뭐 CATL이나 BYD, 뭐 CATL 잘 보여야 되는 뭐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러면 LFP가 저가 차는 무조건 LFP를 써야 되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LFP 너무나 훌륭한 대체제, 아까 말씀하신 미드니켈, 망간리치, 단결정 양극재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제일 빠른 에코프로비움의 5회로라는 망간리치가 24년에 양산된다니까요. 내년에 1년도 안 남았죠 이제. 그 다음에 LFP 배터리 지금 SK-on은 지금 세팅이 다 돼 있대요. 지금 시제품 양산 다 돼가지고 SK-on 고객사만 있으면 LFP 배터리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고요. LFP 양극재 2구동성으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25년에 양산하겠다. 지금 그때까지 완성차 업체도 캐파 늘려가지고 가동해서 수율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중국산 LFP도 차세대 양극재로 교체될 확률이 매우 높고, LFP조차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내 업체들로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LFP가 가장 큰 메리트는 하이니케 양극재보다 싸다는 거였는데 NCM 9반방 기준으로는 하이니케 양극재가 오히려 더 싸고요. NCM 811 기준으로는 LFP가 한 10에서 12% 정도 더 싸대요. 근데 그거조차도 더 비싸게라도 NCM 811 쓰겠다는 거고, LFP가 경쟁하는 거는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봤을 때 NCM 622이랑 경쟁하는데 NCM 622이 지금은 다 811 9반반으로 넘어가는 추세여서 LFP가 경쟁하는 NCM 622 시장을 LFP가 다 가져가면 시장 침투 NCM 622이 가져가는 시장이 17%래요. 17%를 다 중국이 먹지도 못할 뿐더러 17% 다 가져간다고 한들 위협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양극재 업체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LFP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자재는 PPA라고 정제인산인데, 정제인산을 글로벌로 3위권 만드는 캐나다의 생산업체가 그 정제인산 26년부터 쇼티지 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제인산을 전기차용에 100%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제나 제약이나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쓰고 나머지 10에서 15%를 전기차용으로 쓰는데 그게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정제인산 가격이 올라가면 LFP의 유일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싼 거조차도 LFP의 원가가 비싸지니까 싸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맹점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LFP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내 업체들이 이미 잘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전혀 큰 위험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